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피스와이스 스트럭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풀리 알덱이라고 하는 녀석은 요렇게 생긴 녀석, 아이고 너무 지저분해. 요렇게 생긴 녀석이었는데 얘는 뭐 하는 녀석이었냐? 전압 두 개가 들어오면 그 전압을 저항을 이용해서 일정하게 쪼개주고 그 다음에 그 쪼개진 전압 중에서 내가 주어진 이진수 정보를 가지고 와서 원하는 전압을 선택하는 역할을 하는 녀석이 풀리 알덱이었다. 근데 얘는 문제가 뭐였냐면 면적이 너무 넓어. 이 스위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면적이 너무 커지니까 그 부분에서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감마 커렉션을 잘 해준다라는 장점이 있고 이 장점을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 부분을 이용한 게 이제 피스와이스 스트럭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풀리 알덱에서 감마 커렉션이 고려된 이런 전압들을 얻어내고 그 중에서 얻어낸 두 개 가지고 다시 얘를 선형적으로 일정하게 쪼개서 전압을 선택하는 역할을 두 번째 단계에서 해준다. 그래서 이 감마 커렉션의 장점은 가져가면서 면적도 줄이고 컬러 뎁스도 늘리는 가지수가 늘어나니까 전압수가 그런 형태가 피스와이스 스트럭처고 그 구조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얘도 사실 피드백을 받았던 부분인데 얘가 사실 피스와이스 구조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가는 사실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사실 뭐 의도는 여기에 하이 전압을 가지고 사실 뭐 이해하실 분들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기 하이 전압을 넣고 여기 로우 전압을 넣으면은 결론적으로 얘가 두 개를 쪼개줘서 저는 피스와이즈 구조 일부 일종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사실 배웠다 공부했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을 여기도 넣었는데 뭐 이거는 알아서 해석을 하시면 되고 제가 얘기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얘는 피스와이즈가 아니라고도 해석의 여지가 있다. 아닐 가능 아니라고 해석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일단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뭐 원리는 괜찮은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클릭 덱은 사이클릭 덱이라고 부르는데 사이클 주기적인 거죠. 뭔가 한 사이클, 두 사이클, 세 사이클, 그죠? 그래서 그 주기성을 이용해서 만든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형태로 돼 있는데 뭐 구조가 복잡하죠. 여기 보이시는 거는 제가 중학교 범위도 설명드린다고 그랬으니까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캐패시터. 그죠? 한국말로는 축전기 뭐 이런 이름으로 부르는데 이 녀석의 역할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간단하게 이거는 한번 태블릿을 한번 켜서 태블릿으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건가? 오케이. 캐패시터라고 하는 녀석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리기를 회로에서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직관적인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아니고 3D로 뭐 잘 표현을 해보자면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전선이 여기 연결돼 있고 여기 연결돼 있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얘를 3D로 표현을 하자면 그래서 여기 사이에 빈 공간이 있는 거죠. 요 사이에 빈 공간이 이렇게 있는 건데 그러면 그냥 정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여기다가 이렇게 내가 배터리를 달았어요. 배터리를
달았으면은 배터리는 우리가 전압원이니까 전류는 뭐 이렇게 흐를 거고, 사실 중요한 거는 여기 전자들이 이동을 해서 여기로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전자들이. 그죠? 원래 전기는 전자의 움직임으로 생기는 거니까.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여기까지 도착을 하게 되면 여기 판이 이렇게 있으니까, 빈 공간이 있으니까 얘가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는 이 전기 전하를 여기에 쌓아두는 역할을 합니다. 일종의 충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전자가 이렇게 막 쌓일 거고, 이쪽에 반대로 이쪽에는 플러스들이 막 이렇게 쌓이겠죠. 뭐 실제로는 전자를 잃는 거지만, 아무튼 플러스가 쌓인다라고 치면, 플러스가 쌓이면 요 사이에는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떨어져 있으니까 뭔가 전기적인 힘이 작용을 하는데, 우리가 그거를 요 사이에 막 이렇게 작용을 하는데, 그걸 우리가 전기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전기장이 있는 곳에는 전압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한다고 볼 수가 있고, 요 전압이 얘랑 같아질 때까지 충전이 만땅으로 됩니다. 여기에 전하가.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캐패시터의 역할, 축전지의 역할은 전압원에서 발생한, 아니면 혹은 다른 곳 어딘가에서 발생한 전하들,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전하를 축적시키는, 충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저장해두는 역할을 한다. 일종의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수식적으로 분석을 할 때는 자, 잘 보셔야 돼요. 얘는 전압이고, 얘는 전압, V자리 전압이고, 여기는 축전기입니다. 축전기 캐패시턴이니까 C. 그래서 얘는 캐패시턴스, 한국말로 뭐라 그러니, 캐패시턴스, 축전 용량이라고 부르나? 아무튼 캐패시턴스라고 부르는데, 이 캐패시턴스 값에 따라서 여기 저장할 수 있는 전하의 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캐패시터, 이 축전기 안에 저장할 수 있는 전하의 양 Q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이 캐패시터 양 끝쪽에 걸린 전압이 V라고 했을 때 CV라고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는 여기가 V니까 여기도 V로 병렬로 걸려 있겠죠. 병렬로 걸려 있으니까 여기 저장된 전하는 CV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내가 이 배터리를 나중에 떼냈다. 이 상태에서 충전된 상태에서 배터리를 떼냈다. 그래도 배터리를 떼냈다고 쳐도 여기에는 여전히 아까 얘기했던 CV라는 전하가 저장돼 있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뭐 예를 들어 내가 얘를 다시 저항에다 이렇게 연결을 했다. 저항에다 연결을 했다. 그러면 아까 여기 전하가 저장돼 있기 때문에 얘가 마치 전압처럼 작동을 해서 여기에 잠깐 동안은 전류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요 전하가 다 떨어질 때까지는. 그래서 뭐 계속 유지가 되려나? 그죠. 아무튼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은 캐패시턴스는 전하를 충전하고 걔를 마치 저장해 뒀다가 나중에 다른 전압원처럼 사용할 수 있는 뭐 그런 형태의 전기적인 소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거 공부한 지 조금 오래돼 가지고 막 100% 정확하게 설명은 못 드리겠는데, 사실 뭐 그쵸. 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류의 소자다라고 얘기를 보시면 되고, 그래서 회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드려야 되는구나. 얘는 OP 앰프라고 부르는데, OP 앰프 뭐 역할이 다양한 걸로 알고 있지만 잘은 모르지만, 별거 없이 그냥 여기서 제가 설명할 때 쓰이는 용도로만 설명을 드리면, 사실 얘도 그렇게 엄청 잘하는 편은, 구체적으로 안에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얘도 복잡한 녀석으로 알고 있어서 정확히 아는 편은 아니지만, 여기 계산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설명을 드리면 얘는
여기 보이시는 플러스랑 마이너스 쪽으로 소자가 두 개가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회로 연결이 돼 있는데 지금 여기 그라운드가 돼 있고 얘는 접지죠. 여기 이거는 전압이 0으로 이렇게 쫙 빠지는 거. 얘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단순하게 얘기하면 여기랑 여기에 전압이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여기가 0V니까 그라운드 돼 있으니까 0V니까 여기도 지금 0V 전압을 갖고 있을 거예요. 연결이 돼 있으면. 뭐 일단 이 정도만 얘기를 해도 됩니다. 여기랑 여기랑 전압이 같다. 플러스 쪽이랑 마이너스 쪽이랑 전압이 일단 같다. 네, 일단 요 정도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만 얘기해도 이거 설명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일단 요 정도만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설명 중에 틀린 게 있다면 꼭 말씀해 주세요. 저도 잘 알아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OP앰프란 녀석하고 캐패시턴스란 녀석이었고 그렇고 얘는 어떤 식으로 작동하냐면 지금 이 상태에서 보면은 그러면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이 상태에서 지금 이게 처음 상태인데 지금 보시면 여기 그라운드랑 쭉 연결돼서 여기가 연결돼 있고 그러면 여기는 지금 따지자면 0V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아까 OP앰프에서 여기가 그라운드 돼 있으니까 얘도 그라운드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가 0V니까 얘도 0V다 라고 치면 여기로 쭉 따라와 봤을 때 여기도 0V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양 끝에 얼마가 걸려 있냐면 0V가 걸려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아까 Q는 CV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아이고 왜 넘어가니? 여기에 저장돼 있는 전하량 Q는 얼마가 되냐면 0이 되겠죠. 전하량 Q는 0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엔 지금 전하가 저장돼 있지 않다. 한마디로 얘를 초기화 시켜주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다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여기까지 연결이 돼 있죠. 그럼 여기도 0V. 여기가 아까 스위치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0V. 그래서 얘도 걸려있는 전압이 0V. 그래서 전하량도 마찬가지로 0. 그래서 얘를 지금 초기화 시켜주는 처음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0V니까 여기도 여기 출력 전압도 0이겠죠. 0. 그래 놓고 얘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첫 번째 사이클에 내가 첫 번째 전압 비트를 예를 들어 뭐 내가 10 010 이렇게 돼 있는 입력값이 들어왔다. 그럼 얘를 0 처리하고 1 처리하고 0 처리해서 최종적으로 전압을 얻어낸다. 요런 녀석입니다. 한 사이클에 얘 처리하고 그 다음 사이클에 얘 처리하고 그 다음 사이클에 얘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예를 들어 입력값은 무시하고 입력값이 아니라 2비트짜리 입력을 넣을 건데 그 2비트가 B1, B0 그러니까 예를 들어 00이면 B0가 0, B1이 0 01이면 B0가 1, B1이 0 10이면 B0가 0, B1이 1 이런 식으로 일단 입력이 들어온다라고 쳐봅시다. 이런 입력이 그러면 B0를 첫 번째 사이클에 처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를 하냐? 첫 번째 사이클에서 B0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전압값 여기서는 5V가 될 거야. 아까 우리 5V부터 0V 사이를 나눈다고 쳤으니까 5V 사이에서 0V 사이를 나눈다고 치면 첫 번째 사이클에 이 B0에 5V를 곱한 요 값 결국 무슨 말이냐면 얘는 B0는 1 아니면 0이니까 여기로 전달되는 과정은 5가 전달되거나 아니면 0V가 전달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결국에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아무튼 이렇게 생긴 전압이 전달된다고 쳤을 때 지금 이 회로를 분석을 해보면 여기가 그 0V니까 여기도 0V 그죠? 0V 여기가 0V니까 요 사이에 걸려있는 전압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0V 여기엔 아까 요 입력된 볼트 그래서 요 사이에 걸려있는 요 델타 V2 요 녀석은 요렇게 생긴 전압이 걸릴 겁니다. 그럼 여기에 저장되는 전하량은 아까 Q는 CV
여기 Q2인데 오타 났네요. Q는 CV. 그래서 요렇게 생긴 전하량이 여기 여기 보이는 캐패시턴스에 저장이 될 겁니다. 캐패시터에. 마찬가지로 여기 0V 쭉 이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도 0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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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V에서 여기도 0V니까 여기는 여전히 전하량이 0일 거고 출력 전압은 마찬가지로 0V짜리 쭉 연결되어 있으니까 0이겠죠. 첫 번째 사이클에서 첫 번째 페이지에는 이런 결과를 얻습니다. 이대로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면 보이시나요? 네, 저 한번 지우고 뭐가 변했는지 보이시나요? 페이지 1, 페이지 1, 2, 1, 2 여기가 스위치가 여기로 넘어왔고 얘가 열릴 겁니다. 다시 볼게요. 요렇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캐패시터는 전하를 가지고 있는다 그랬죠. 아까 얘가 그러면 여기서 1로 넘어올 때 얘가 아까 전하를 가지고 있었어요. C2가 요렇게, 그죠? 그러면 얘는 이걸 그대로 갖고 이 상태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캐패시턴스 두 개가 병렬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죠? 그럼 병렬로 연결이 돼 있으면 둘의 전압 차가 같아질 때까지 전하를 나눠 가질 겁니다. 그죠? 그래서 둘의 전압이 같아질 때까지. 왜냐면 사실 배터리 두 개 연결한 거랑 똑같거든요. 배터리 두 개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랑 지금 따지자면. 그래서 배터리 두 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려면은 둘의 전압이 같아야 되니까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랑 똑같고, 그래서 결국 이 회로의 전체 총 전하량은 보존이 돼야 돼요. 이게 전하량 보존의 법칙인데 이 회로의 총 전하량은 보존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위에 있던 얘에 걸려있는 전압, 얘에 걸리는 전압 델타 V 해서 Q1은 요렇게 되고 아까 CV, Q2는 요렇게 되고 해서 지금 현재 이 회로에는 요만큼의 전하량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까 총 전하량이 이 전에 얼마였냐, 얘는 0이고 얘는 요만큼 있었으니까 이때도 결국 총 전하량은 얘랑 똑같아야 돼요. 얘랑. 그래서 C1, C2에서 요게 얘랑 똑같아야 된다.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얘가 델타 V가 궁금한 거예요. 여기 전압이 얼마가 걸려 있냐. 얘를 계산을 해보면 뭐 이렇게 생긴 식이 나옵니다. 이렇게 생긴 식이. 이렇게 됐을 때 요 V 아웃 값은 어떻게 되냐면 요 선 쭉 따라와 보면 여기랑 연결돼 있죠. 여기랑, 그죠? 근데 얘가 뭐냐면 이 핑크색 선이 지금 0V짜리예요. 여기가 0V니까 여기도 0V, 핑크색 선 따라서 0V예요. 네, 여기 0V니까 여기는 0V 따라서 얘 전압만큼 올라간 값,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0V 따라서 얘 전압만큼 올라간 값. 얘 전압이 델타 V였으니까 파란색 선은 결국 델타 V랑 똑같다. 델타 V랑. 그래서 V 아웃 값도 델타 V랑 똑같다. 출력 전압 값도.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생긴 회로에서 C1하고 C2의 요 캐패시턴스 값, 얘는 만들 때 조정을 할 수 있거든요. 둘을 같게 만든다면, 둘이 같다라고 한다면 얘 C 같은 값이니까 결국 요렇게 생긴 값이 나옵니다. 얘 한번 자세히 보면은 B0가 0이면 V 아웃 값이 얼마냐면 0이죠. B0 값이 1이면 V 아웃 값이 얼마냐면 2분의 V 레퍼런스. 아까 우리 V 레퍼런스가 5V라 그랬으니까 2분의 5V죠. 2.5V. 그죠? 무슨 말이냐면 0일 때 0V가 출력되고 1일 때 2.5V가 출력된다는 거예요. 아까 뭐랑 똑같냐면 0이고 5V짜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 사이가 정확하게 2.5V죠. 그래서 0일 때 얘를 출력시키고 1일 때 얘를 출력시킨다. 아까 알대기 하던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비트에 대해서 볼테지 디비전이 가능하다. 선택이 가능하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 사이클로 넘어갈 건데 두 번째 비트를 다룰 거예요. 보면은
B0가 B1으로 바뀌고 B0가 B1으로 바뀌고 여기 스위치 열리고 여기 바뀌고 여기 닫히죠. 그죠? 요 세 가지 변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아까 전압을 일정하게 나눠 가진 상태에서 이렇게 넘어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얘가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고 한쪽 끝이 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플로팅 돼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 전하가 이동을 잘 못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전하가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 전하량 나눠 가진 요 델타 V에다가 얘를 곱한 값이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새로 B1에 대해서 전압을 새로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B1 요 값 여기 여전히 0V 0V니까 파란색 선은 0V. 그래서 여기는 요만큼의 새로운 전압이 걸리겠죠. 델타 V가. 그리고 여기에 저장된 전하량은 여기도 Q2인데 전하량은 이렇게 될 겁니다. C1에는 여전히 전하가 보존되어 있고요. 한쪽 끝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다시 두 번째 사이클의 페이지 2로 넘어가면 여기 닫고 여기 열고 여기 다시 이쪽으로 연결해주고 이렇게 연결을 하면 다시 또 얘네들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아까 얘가 가지고 있던 전하량 요거랑 얘가 가지고 있던 전하량 요거 아니지 요거랑 요거를 두 번째 페이지에서 서로 잘 나눠 가지면서 요 델타 V 값이 동일해지게끔 해야 합니다. 좀 식으로 다 설명하기 복잡해서 결론만 내면 이때 전압 저 델타 V 값은 요런 값을 갖게 되고 그죠? 얘를 만약에 C1하고 C2의 값을 같게 만든다면 요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직접 뭐 여유가 가능하신 분은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V 아웃 값이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랬을 때 다시 아까 나온 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B1, B0가 아까 우리가 입력이었어요. 01, 0, 0001, 1011 그죠? 0001, 1011을 대입을 해보면 아웃풋 값이 출력 값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뭐냐면 0V 4분의 1 얘는 따지자면 4분의 2, 4분의 3 이런 식으로 전압을 V 레퍼런스라고 하는 아까 우리 5V짜리 전압을 일정하게 나눠준 겁니다. 얘가 이 B1, B0의 값에 따라서. 그래서 심지어 얘는 뭐 선택을 할 필요도 없이 B1, B0 넣으면 바로 출력이 이 녀석. B1, 01 넣으면 출력이 얘. 10 넣으면 출력이 바로 얘.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하고 선택까지 동일 한 번에 해주는 굉장히 좋은 녀석이죠.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식으로 동작하는 사이클릭 덱입니다. 여기 사실 다예요. 만약에 3비트다 3개의 비트를 처리해야 된다 그러면 요 사이클을 한 번 더 반복 4개의 비트다 그러면 한 번 더 반복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비트에 대해서. 그래서 얘는 일단 첫 번째 장점은 뭐냐면 필요한 자원이 얘도 필요하긴 하지만 이 캐패시터가 딱 2개만 있으면 됩니다. 그죠? 더 많이 필요가 없어요. 아까 스위치는 비트 수가 늘어나면 스위치 수를 막 늘려서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얘는 고정되게 딱 2개만 이용해서 몇 개의 비트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면적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추가적으로 아까 얘한테 달려있던 요 스위치들 선택하는 거 우리 얘를 보통 볼테지 셀렉터라고 부르거든요. 전압을 선택하는 녀석. 그게 없어서 면적적인 측면에서 이점이 있다. 대신에 비트 수가 늘어나면 얘가 아까 2비트짜리는 2사이클 3비트면 3사이클 이런 식으로 사이클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속도적인 측면에서 단점이 있습니다. 속도가
느리겠죠. 컨버전 스피드가 느리겠죠. 그래서 그 속도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문제점은 뭐냐면 요 미스매치라는 표현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건데, 뭐냐면 여기 캐패시터가 들어가는데 요 값이 아까 우리가 이런 결과를 얻어내려면 무슨 가정이 있었냐면 얘네 둘이 정확하게 똑같아야 된다, 이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얘네 둘이 서로 다르다면, 조금이라도 다르다면 요게 조금씩 틀어져요, 값이. 뭐 사실 거기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왜냐면은 뭐 적절히 일어나면 상관없으니까 상관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게 결국 DAC인데, DAC가 아까 뭐였냐면 채널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채널별로 DAC 그죠? 근데 이게 내가 의도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 캐패시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제조 공정에서 어쩔 수 없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걸 우리가 캐패시터 미스매치라고 부르는데, 내가 똑같이 되길 의도했지만 한쪽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그걸 우리가 캐패시터 미스매치라고 부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영향을 크게 준다면, 이 결과값에 영향을 크게 준다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얘한테 발생한 미스매치가 다 다른 거예요. 왜냐면 만들 때 달라지는 거니까 일정하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도 다르고 얘도 다르고 이렇게 다 달라. 그러면은 출력값이 다 다를 거란 얘기예요. 똑같이 입력을 줘도. 그럼 이게 아까 뭐였냐면 유니포미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의 DAC만 보고 사용하면 상관이 없는데, 여러 개의 DAC를 한 번에 사용해야 되니까 이제 유니포미티 측면에서 이 캐패시터 미스매치가 취약하다는 건 문제점이 충분히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걔를 보완하기 위한, 이거는 설계상의 디테일한 거니까 넘어가는 걸로 하고, 걔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도 이렇게 있는데, 이런 수를 바꿔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얘도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넘어가는 걸로 하고, 이거 실제 설계한 부분인데 보시면은 저는 지금 4비트짜리를 만들었거든요. 4비트짜리를 만들려니까 나누려면은 총 4사이클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사이클이 요만큼 한번 나눠졌죠, 적당히.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사이클이 더 자세히 나눠져 있죠. 세 번째 사이클이 더 촘촘하게, 네 번째 사이클의 진짜 최종 결과. 그죠? 이런 식으로. 얘는 지금 4비트니까 몇 가지니? 근데 지금 총 8비트짜리구나. 8비트. 무슨 말이냐면 피스와이즈 구조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4비트, 여기서 4비트. 지금 저는 요 구조로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사이클릭 덱은 4비트짜리고 앞에 아까 알덱이 4비트짜리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걔를 여기 하이로우로 전달을 해주면 그걸 또 쪼개는 방식인데, 그럼 총 8비트짜리 전체 시스템이겠죠. 8비트짜리. 그럼 총 얘는 256가지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256가지로 쪼개진 결과를 볼 수가 있고, 아무튼 그렇다는 거. 넘어가고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가겠습니다.